주택을 비롯해 건물 100여 채가 불에 탄 강릉 산불 현장은 축구장 530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아직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이 문제를 덮는 데만 급급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6만 명 늘어 10달 만에 전달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외부 활동 증가 영향으로 숙박과 음식점업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경기 부진 때문에 제조업 취업자는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민주당 의원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임시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이 건너간 정황을 포착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엠폭스 환자가 추가로 2명 더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2명 모두 최근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봄 최악의 황사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10배 이상 치솟으면서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어제 발생한 강릉 산불과 관련해 소방당국이 상황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통제단 철수와 소방력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다만 강릉 소방서를 중심으로 한 소방 인력은 그대로 현장에 남아서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불에 탄 주택 등 피해 시설물 125개소에 대해서 모레까지 소실 정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강릉 산불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고압 전선을 건드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근 민가와 펜션 등 120여 곳이 피해를 본 만큼 정부는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에 탄 건물 앞에 시커멓게 그을린 자동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타이어는 녹아내려 휠만 겨우 남았고 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8시간 동안 태운 면적만 축구장 530배. 강릉 산불이 남기고 간 흔적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특정했습니다. 이번 산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높이 솟은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러진 소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초속 29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소나무가 부러져 넘어진 건데 이 소나무가 바로 앞에 있던 고압 전선을 건드렸고 여기서 발생한 스파크가 야산으로 번졌다는 게 1차 감식 결과입니다. 불이 시작된 곳도 전선이 끊어진 곳과 일치하고 비슷한 시간 일대 정전이 일어났던 점도 감식 결과와 일치합니다. 1차 화재 원인 감식을 마친 당국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곳을 찾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가와 펜션 등 모두 120곳이 불에 탄 만큼 당장 주거 공간과 생계 수단을 잃은 주민들도 많은 상황. 정부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제 강릉에서 난 대형 산불, 일단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만 현장에는 처참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민가와 펜션 등이 100곳 넘게 불에 탔는데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또 수많은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이뤘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했던 삶의 터전이 하루 만에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펜션은 완전히 무너져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된 강릉 산불.
때맞춰 내린 단비가 예상보다 일찍 불을 꺼졌지만 바람을 타고 번진 불씨는 피해 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웠습니다. 강릉 시내 곳곳에는 이렇게 불에 타 폐허가 된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옮겨 붙은 겁니다. 화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도 집어삼켰습니다. 80대 주민 전모 씨가 빠르게 번진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운영하던 펜션 옆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싼값의 숙소를 제공하며 노후를 즐기던 사이 닥쳐온 비극이었습니다. 화재가 지금 너무 급박하고 하니까 빨리 차에 태워가지고 일단 대피를 같이 시킨 거죠. 근데 이제 할아버님은 저 집 안에서 발견된 거로 지금 보이는데 집 밖으로 못 빠져나오신 거죠. 이번 산불로 주택과 펜션, 상가 등 건물 100여 채가 불탔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짐 싸는 동안에 그 불이 날라가지고 우리 집 바로 뒤 나무에 와서 붙었어요.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 타긴 탔는데 어떤 게 탔는지 안 탔는지 남의 말 듣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른다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집이 몰라 지금. 아니 그때까지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애아를 피신시켜놓고 그냥 나와버리고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 들어갔다 남은 사람들. 불은 8시간 만에 꺼졌지만 피해 복구를 마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규모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제와 어제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현한 황사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2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평소의 10배를 넘고 있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져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엠폭스 환자 2명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7번째와 8번째 환자로 전신 증상과 피부 병변 등의 증상을 보여서 각각 지난 10일과 11일에 신고된 뒤 확진됐습니다. 두 환자 모두 첫 증상 발생 전 3주 내에 국내에서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감염원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 7일 확진된 국내 6번째 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36명으로 역학조사 결과 추가 의심 환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2번 이상 걸린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소폭 증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3월 5주차 주간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이 32.8%로 전주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감염 비율은 3월 둘째 주 30%에서 셋째 주에 32.7%로 늘었다가 넷째 주 32.6%로 소폭 줄었던 것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2회 감염이 153만 1,043명, 3회 감염자가 12,067명이었고 4회 이상 감염자도 145명이었습니다. 중소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로 가장 많았고 28.8%는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연장 근로가 필요한 지속기간은 일주일 미만이 37.5%, 일주일 이상이 2주 미만이 22%, 한 달 이상 3개월 미만이 16.1%로 연장 근로 단위 기간이 확대가 되면 많은 기업이 월 단위 연장 근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가 장시간 노동 논란에 휩싸인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편안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면서 노동시간 제도 개혁에 대한 사과와 폐기, 또 원점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10달 만에 직전 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는데요.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청년층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져 경기 둔화 영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822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2월 증가폭과 비교해도 15만 명 넘게 많은 규모입니다. 직전 달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늘어난 건 10달 만입니다. 깜짝 반등을 이끈 건 고령층 취업자 증가입니다. 지난달 60살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4만 7천 명 늘어 2020년 2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겁니다. 대기업들 상장사들은 대부분 투자를 좀 줄이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는 좀 줄고 있고 정부 재정에 의한 일자리만 남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고령층 일자리만. 실제로 20대 이하 청년층은 취업자가 8만 6천 명이나 줄어 5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40대도 6만 3천 명 줄어 9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이들 일자리가 집중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이 쪼그라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수출 부진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은 2021년 8월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그쪽이 늘어야지만 사실은 고용시장이 정말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외형으로만 좀 좋아진 것뿐이라 실제 고용시장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수 활성화 대책 등으로 대면 업종에서 취업자가 늘 수 있지만 경기 영향을 받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진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같은 증감 요인이 혼재돼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미국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한미가 진상 파악에 나선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존 커비 NSC 국가안보 전략 소통관도 유출된 정보의 일부가 조작이 됐으며 원래 소스에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당국 사이의 해석, 평가는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여야는 사흘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미국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요구, 또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구했고 여당에서는 한미 동맹을 악화하는 방식으로 풀면 안 된다면서 비공개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서 미국에 도착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의 오늘 목소리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갑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도청 의혹 공방이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청 의혹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는 들으셨습니다만,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식 사과도 요구해야 되고 재발방지 대책 또 받아내야 한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는 이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지 두 분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전주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우선 이제 사실 확인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예. 좀 법무부의 이 관계, 이 사실관계에 대한 지금 조사를 의뢰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어제 그 미국 그 국방부 장관이 또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그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또 먼저 전화했다고 설명을 하죠. 먼저 전화를 해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뭐 그 내용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네. 뭐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이게 네. 과연 뭐 감청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여기에 대한 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런데 이제 양 국방부 장관이 지금 일치한 것은 상당 부분 문건의 상당 부분 내용이 사실 위조됐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위조됐다는 거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 그리고 이제 누가 과연 누가 이런 이제 혹시 감청을 했더라도 누가 했는지 예. 아니면 또 어디서 됐는지 사실 이런 게 이제 사실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야당에서 먼저 뭐 미국의 뭐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또 대통령실을 또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사실 이제 이런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차분하게 양국의 신뢰 관계 하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예. 뭐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또 미국과의 관계나 또 국익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죠. 네, 진상조사도 하고 이러한 어떤 감청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 발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대안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네. 지금 도대체 이 감청에 대한 폭로가 누가 했습니까? 네. 지금 국내에서 누가 한 했죠? 것도 아니고 예. 또 우리 민주당이 한 것도 아니고 바로 미국 언론인 뉴욕타임스에서 했거든요. 미국 언론이 폭로를 했다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게 떴고 예. 그 기밀이 유출이 됐고 그 유출을 보도를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보도를 예. 한 거가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그 유출과 보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 그 어떻게 보면 자국의 망신스러움도 있고 또 불이익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감수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한 건 일정한 근거와 네.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는 그렇게 보도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하나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일정한 조작된 부분이 뭐 일치한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보면 문건 유출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가짜는 아니다. 단지 이제 이게 절충, 뭐 컴프라이즈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절충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완전 부정을 못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제가 전략소통조정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려고 예. 일부가 조작됐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소스에서 변경됐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그렇죠. 그 표현 전에 사실상 이러한 것이 그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든지 예. 또 가짜는 아니다 이런 표현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이 도청을 하다가 들킨 가해자인 어떤 미국은 지금 이것을 해명도 못하고 난감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피해자인 한국이 예. 먼저 앞서서 변명을 해주고 면죄무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도 굉장히 이런 굴욕적 외교에 대해서 예. 어이없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상 규명 자체와 동시에 이런 전반적인 정황에 대한 어떤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자칫하면 지금 일본에 이어서 계속된 이런 굴욕적 외교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뭉개고 네. 더 나아가서는 어이없어서 이제 분노까지 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전주 의원님. 근데 오늘 아까 김태호 1차장 인터뷰 네. 내용 잠깐 보면 미국이 어떤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없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감싸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 말에 좀 의미의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이것이 뭐 도감청을 했다 뭐 그런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차피 이제 세계가 다 정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국도 정보 전쟁을 하고 뭐 세계 여러 나라가 정보 전쟁을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미국이 정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동맹의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는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원론적인 해석하는 것이 답변이란 말씀이시는 예, 거죠? 그런 예. 것이 저는 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다행인 거는 지난 월요일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도감청이 됐다 지금 예, 이렇게 예. 했는데 지금 그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고 의원님 말씀을 보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예, 보려고 그거는 했는데. 그거는 보면 이제 그건 아니신 것 같고 아닌 그거는 겁니까? 졸속 명백한 이전이 가짜 원인 뉴스거든요. 가운데 하나 아니냐라는 지적이 민주당에서 나오긴 했는데. 예. 이제 그거는 당연히 지금 청와대가 그 도감청에 대해서 나름대로 완벽한 시스템이 있는 걸로 우리가 확인돼 있었던 상태에서 네. 대통령실로 이전도 급속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졸속 공사로 인해서 그 방호 벽면이라든지 여러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도청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거지만 네. 이렇게 이 방어벽이 뚫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도 돌이켜 봐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은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있는 거고요. 아니, 그거-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나름대로 이 원래 악의는 아니었다. 자, 우리가 도청이 뭡니까? 도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남의 소리를 훔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악이냐 선이냐가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는 그 자체가 어떤 좋지 않은 의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도청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굴욕적으로 먼저 변명해주고, 먼저 해명해주고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행위를 이렇게 지속하는 한 네. 이것은 제대로 규명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뭐 첫 번째는 뭐 이런 감청이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만 예. 분명히 민주당에서 지금 어디서 이것이 그럼 나온 대화 내용이냐 김성환 지금 전 실장도 용산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용산에서는 그런 감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어제 그리고 월요일에 있었던 자시의 보안 검색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에서 이런 대화가 나왔다는 건 아무런 지금 근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월요일부터 하셨던 얘기가 용산 이전에서 용산이 뚫렸으니까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한 언행 자체가 네. 우리나라의 국익과 여러 제가 지금 문제를 발언 중이거든요. 제가 예. 발언 중입니다. 예, 예.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그런 저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네. 가짜 뉴스를 민주당이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대대적인 공세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진지한 사과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여야 목소리를 잠깐 듣고 관련 내용입니다.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자, 들려주시죠. 하태경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비공개지만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전략적으로 더 키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들은 좀 비공개로 풀고 비공개로 풀리지 않을 때 그래도 뭐 해명도 안 하고 상호도 안 하고 이랬을 때는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비공개로 푸는 게 순서죠. 대통령실이 공개된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최소한 일부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선이면 동맹국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네. 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뚫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졸속 이전하면서 뚫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그대로인 겁니까? 아, 그렇죠. 그거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우리 스스로 지금 그 도청에 대해서 완벽한 방어벽을 설치하고 있다라는 그 조사 자체도 아직 확인된 바도 없고 믿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것은 도청 한쪽에 물어봐야죠. 우리 스스로 지금 그 방어벽이 뚫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는 아직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국 스스로 이 문건 자체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가짜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 사실상 인정을 한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까 소스가 다른 부분이라든지 위전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분적인 어떤 위조를 지적한 것은 다른 진실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완벽하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인 인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미리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가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우리 스스로의 변명과 면죄부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민주당에서는 싶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공개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에 당시에도 프랑스하고 영국 도청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했고요. 알겠습니다. 197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었던 것은 맞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더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게 가짜, 그러니까 상당수가 지금 위조가 됐다는 게 사실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뭐 관련된 이제 나라들 또 지금 가짜로 지금 그 내용들이 다 내용이 다 가짜라고 이스라엘이나 프랑스 프랑스 이야기했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것이 이제 온라인 이렇게 퍼진 그것이 결국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제3국, 제3국이 좀 개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상당히 그런 신빙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문서에서 미국이 도청한 것으로 나오는 국가가 모두 우방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성국이 없어서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제3국이 또 위조까지 가짜 내용까지 좀 교묘하게 조작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것은 이제 세계 외교에 있어서 좀 뭔가 그렇게 불순한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좀 짙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좀 진상 규명이 저는 우선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진상 규명 필요하죠. 실제로 또 도감청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우리가 반드시 좀 밝혀져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하락을 했죠. 그래서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 이제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정진석 의원, 홍문표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총선 승리가 될 것입니다. 신상 필벌을 분명히 한다. 이건 뭐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만일에 읍참 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흘러 들어오는 얘기로 봤더니 정광훈 목사가 20만, 30만을 우리 다 신을 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이 온갖 데고 있는데 이 목사 선화교회 인간이 움직여주는 그런 당국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여당 이야기 지금 좀 들으셨는데요. 이 극단적인 주장하는 세력과는 선을 긋지 않으면 총선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 여야가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당은 지금 해법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오늘 뭐 중진 의원들이 저는 옳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2020년에 있었던 21대 총선에서 사실 어떤 그런 극단적인 목소리 휘둘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과는 좀 거리 두기를 좀 해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가 당에서도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은 당론으로 이제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또 이 분들의 뭐 언행으로 또 그것도 또 지지율 하락에 또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또 지적에 대해서 또 오늘 그 중진 회의에서도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집권 여당의 품격에 맞는 이런 언행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도 또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고삐를 다시 한번 틀을 틀어줄 그런 좀 채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을 잠깐 보면은요, 국민의힘 뭐 대통령 수행평가도 그렇고요. 보여주시고 계속 보여주세요. 리얼미터 조사도 있고 갤럽 조사가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체 현상을 좀 최근에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조사에서는
지금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좀 뒤집히는 것도 네, 네.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지금 작금의 상황을 민주당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에 관련해서요? 나타나는 민심이요. 지금 뭐 저희들도 항상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 상대의 실에 의해서 득을 보는 이런 정치를 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지금 아까 나오신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대통령실하고 그 정광훈 목사, 소위 네. 우파 이 사이에 예. 여전히 좀 눈치를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사실 뭐 남해당 지도부에 대해서 네. 언급하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은 이전에 이준석 대표 제명 과정의 속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의아한 점이 있고 네. 또 김정인 대표께서 이전에 그 여러 가지 그런 극단적인 우파와 절연도 하고 또 5.18 묘에 이렇게 찾아간 것 이러한 것들이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이려면 예. 좀 단호한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어쨌건 오늘 또 전주혜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니까 네. 오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여야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공천을 잘해야지 승리한다고 네. 하는데요. 네, 지금 극단 지지층 중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과 좀 절연을 해야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 여야 공이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취임 후 첫 외신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외신 기자들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떤 답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대표님의 측근 중에서 5분께서 지금까지 사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 인물로 보아야 할까요?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나 할까? 좀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청문회를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좀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어제 이 질의에 대한 답변 참으로 수치스럽다고나 할까? 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께서 일단은 이제 기소와 재판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문제인데 네. 이러한 것들이 외신 기자들이 질문하는 어떤 그런 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는 뭐 조금 모든 영역에서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측근들의 잇따른 그 사망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예.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 있을 거고 예. 또 무력감이 드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네네. 그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이제 외국 언론의 이런 질문에 네. 자기 개인 소외를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예. 좀 당혹스러운 측면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은 적절하게 잘했다고 이렇게 보세요? 네, 뭐 나름대로 네. 그 정도면은 적절하게 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전주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곤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정책이나 예. 구상 뭐 이런 거를 밝히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본인의 또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또 질문도 받았고 네. 그리고 또 위험 인물 아니냐 이제 그러한 질문이 굉장히 딱 전곡에 박히는 저는 질문 아니었나 예. 좀 싶거든요. 예.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5분이 지금 사망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유한기 네. 씨, 이제 김문기 씨, 또 여러 명이고 특히 이제 김문기 씨 이제 사망과 관련해서는 또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예. 지금 이렇게 사망 직후에 밝힌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재판받고 있죠. 예. 공표로 인한 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외신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인물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이런 질문을 한 거 아닌가 저는 좀 민주당 그런 생각이 내에서는 듭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제 뭐 이재명계 의원들 또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예. 최근에 분위기는 좀 어때요?
당 내에서도 뭐 일정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당연히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이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당내, 그 전에 일단은 뭐 연말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이제 그걸 떠나서 일단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갔을 때 총선에 얼마나 부담을 가질 건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꽤 있고요. 또 이 체제로 빨리 잘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는 그래도 최근에 당직 개편도 했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좀 향후 총선의 문제 또 여러 리스크의 문제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제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것을 좀 더 힘을 모아서 한번 돌파해 나가야 될 때다.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해서는 본인도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게 있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일단 당면 과제에 올인하는 쪽으로 지금 좀 수습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주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명 대표? 예. 저는 그 변곡점은 결국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1심 결과가 판사 출신이시니까 언제쯤 나옵니까, 보통? 아마 한 7, 8월에는 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거라 증인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다음 재판에서는 이재명 그 피고인 측에서 또 이 유동규 씨를 상대로 이제 반대 심문을 하는 이 정도가 끝나면 사실 상당 부분 재판은 진행된 상태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만 원이 넘는 이러한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민주당이 그러면 공동 운명체가 지금 되어 가는 상황이라 그런 면에서 본인의 당을 위해서 진짜 본인의 앞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당대표를 좀 내려놓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주의 의원 생각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뒷돈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선 소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부영한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의 지역위원장,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약 1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고 일부 금액은 적극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인천 지역구 사무실 등의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 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유니언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관련 회계 자료를 확보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수장고에 있던 직지 심체 요절이 반세기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의 실물 공개는 우리 금속 인쇄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다시 과시하는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하나 선명한 활자에 비해 누렇게 세기발에 얼룩덜룩해진 한지. 640여 년에 이르는 세월의 흔적을 말해줍니다. 직지 심체 요절은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인쇄본으로 50년 만에 실물 공개입니다. 7월 16일까지 석 달 넘게 전시되는데 글과 사상의 전파에 큰 영향을 준 인쇄술 역사를 되짚어보는 전시회장에 초입을 장식했습니다. Nous commençons l'exposition avec ce qui précède immédiatement l'imprimerie en caractère mobile en Europe, mais aussi
ce qui précède l'imprimerie bien plus tôt en Asie et avec l'imprimerie mobile en Corée et la présentation. 도서관 측은 고소를 펼칠 때 가해질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의 뒷부분을 열어놓는 등 보관과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직지 심체 요절은 고려 후기 백운 경한 스님이 역대 여러 부처와 고승의 대화, 편지 등을 중심으로 편찬한 책으로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금속활자 인쇄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다시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임을 보여주는 직지를 공개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한 나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지심체 요절의 반환이나 국내 전시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약탈, 도난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고 프랑스 정부가 압류 가능성 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앙젤 도서관장은 한국 전시 계획에 대해 현재로선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공동 연구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신뢰를 쌓아갈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시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주말에 휴일에 이렇게 나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악의적인 허위 보도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18일 산불 때도 골프 이렇게 기사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 산불 났는데 골프 치러 나갔구나. 골프 치러 나갔구나.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자꾸 골프를 쳤다. 골프 이렇게 해서 골프장에 간 것처럼 그렇게 자꾸 오인하게끔 유도를 합니까? 이 정도 되면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림청은 3월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심지어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을 간 거라며 허위 보도를 운운하는데 노래 연습장 간 사람한테 노래방 갔다 그러면 허위 보도가 되는 겁니까? 31일에 그 이승현 기자 최근에 하시는 건데 원가 쓰신 경위를 한번 네, 좋습니다. 정확히 시간이 정확히 기억나는 것도 아닌데요. 대략 한 30분 정도 근무 시간 중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직원들이 그거를 그 다음에 조퇴로 처리를 한 모양입니다. 퇴근 시간 30분을 가지고 조퇴를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불 통합지휘본부장으로 우리 국민들께 최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민가 피해가 지금 건물이 44채가 지금 탔는데요. 지금 현재 골프장도 지금 피해가 있습니다. 이 최초
오늘은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27 마이크로그램, 광주는 248 마이크로그램으로 이 정도면 평소보다 7배에서 10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내일도 황사가 잔류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하신다면 꼭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면서 건조특보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건조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만 점차 늘겠고요.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6도, 대전 3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면서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0도,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황사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